자, 특히 부가세 부분에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걸 모르면 뒤에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알면 뒤에 부분에 거의 7, 80%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즉, 오늘을 모르면 부가세는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번 시간에는 2번 듣고 3번 들어서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먼저 각오하시고. 자, 저번 시간 잠깐 목록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했고, 그 세금은 뭐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법인세, 두 번째 소득세, 세 번째 부가세. 3가지가 있다. 법인세는 회사들이 법인들이 내는 세금, 돈 벌면 세금 내는 거예요. 회사도. 그리고 개인들, 쌤처럼 개인들은 소득세, 즉 개인들이 돈 벌면 소득세 낸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좀 달라요. 법인세랑 소득세는 돈을 벌면서 내는 세금이었지만 부가세는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10%씩 더 내고 사야 돼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소득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소득세는 돈을 벌면 세금 낸다. 그건 이해해요. 전 나라 모든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벌면 세금 내야 돼요. 그래야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들한테 필요한 사회 자본들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해 주니까. 그런데 이제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 좀 달라요. 국가에서 정부에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벌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그거 가지고 좀 모자르다는 거죠. 정부 재정하기에.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돈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해서 돈 쓸 때도 10%의 세금을 내주라 이렇게. 그게 바로 부가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부자든 상관없이 돈을 쓰면 10%의 세금을 다 내게 돼 있어요. 소득세랑 법인세는 아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는 돈 많이 벌면 많이 내요 세금을. 적게 벌면 적게 내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아요. 돈 쓸 때는 그 사람이 부자든 안 부자든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전부 10%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부가가치세부터 합니다.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할게요. 부가세. 자,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피자 가게 가서 피자를 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피자 가게 입장에서는 밀가루를 사와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밀가루를 사와서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밀가루에서 피자로 바뀌었잖아요. 밀가루에서 피자로 바뀌었으면 그만큼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밀가루보다 피자의 가치가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밀가루에서 피자가 됐다는 것은 가치가 증가했어요. 그 얼마큼 가치가 증가했냐? 그거를 돈으로 따져보면 그게 부가가치인 거예요. 부가가치. 그러면 그거를 사 먹을 때는 부가가치 10%, 부가가치세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자, 그러면 이걸 정의해보자면 재화나 용역, 즉 물건이나 피자나 어떤 서비스, 미용실 같은 데를 이용했을 때는 그거를 이용했을 때, 돈 주고 이용했을 때는 그거를 창출된 더 좋아진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분을 너는 소비했잖아. 소비했으면 돈 좀 있는 놈이네. 그러면 세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부가가치는 어떠한 물건이 다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핸드폰이 됐어요. 플라스틱이 핸드폰이 됐으면 플라스틱의 핸드폰이 좋아졌잖아. 부가가 가치된 거야. 가치가 창출된 거야. 그럼 그것을 네가 돈 주고 살 때는 그걸 돈 주고 살 때는 10%의 세금 내고 살아 이 말인 거예요. 자, 계속 듣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자 가게라고 보시죠. 피자 가게 아저씨. 자, 피자 가게 아저씨가 밀가루를 샀어요. 피자를 만들어 팔려고. 자, 밀가루는 밀가루를 샀어요. 자, 그래서 피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팝니다.
자, 그런데 밀가루는 100원 주고 사왔대요. 밀가루 100원 주고 사왔대요. 그리고 이 밀가루를 사서 이 사람은 500원, 피자 한 판에 500원 주고 판대요. 오케이? 그러면 밀가루가 피자가 되는데 100원이 500원이 되는데 얼만큼 가치가 부가 됐죠? 부가 얼마 됐어요? 400이 됐잖아, 400. 요렇게 부가가치를 구해야 돼요. 여기에 10%의 세금을 더 내고 너는 피자를 사 먹어라 라는 거야. 이게 부가세의 기본인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이 이 400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사업자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잊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밀가루 만들어서 피자 가게 막 이렇게 만듭니다. 수타로 막 만드는 거예요. 수타는 짜장면인가? 오케이. 막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만들잖아. 내가 노동을 들잖아. 노동. 자, 만들었는데 자, 내가 노동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노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뭘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피자 가게를 하려면 땅도 좀 빌려야 돼. 땅도 빌린다고. 그럼 땅도 빌려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본. 돈도 좀 있어야 돼, 돈. 그쵸? 가게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돈이 좀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경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경영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00일에 노동이 100원어치가 들어갔어. 땅이나 자본이나 경영이 전부 다 100원어치 들어가서 나는 총 400원만큼 부가를 창출했어. 그래서 나는 밀가루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투자해서 400원을 부가 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500원 주고 사 먹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더하기로 요 부가가치를 구하는 게 가산법이라고 해요. 가산법. 더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만 구하면 되니까. 부가가치 세니까 부가가치를 구해야지.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도 있겠네. 매출에서 파는 거에서 매입을 빼면 500에서 400을 빼면 500에서 400을 빼면 500에서 100이죠?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 되잖아.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지. 왜 이런 것들을 잘 일일이 계산해서 다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빼는 방법은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공제법.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가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제법을 사용합니다. 왜?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구할 때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한다 라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오케이. 공제법,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부가가치를 구하는 건 두 가지다. 첫 번째 가산법, 두 번째 공제법. 공제법은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구한다. 가산법은 사장님이 자기가 투자한 거 싹 다 더해서 화폐로 따져서 더해서 만든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법으로 구한다. 이게 요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자, 그러면 부가가치 세는 뭐겠어요? 이제껏 구한 부가가치에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우리 세율은 저번 시간에 했던 10%. 부가세 외우기 쉬워요. 10%. 우리는 10%만 더 내고 뭘 사 먹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사장님. 자, 사장님. 매출하는 사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10%만큼 더 돈을 뜯어야 돼.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 정부에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피자 사 먹는데요. 피자를 살 때 이거 500원이니까 이 사람한테 500원 주고 내가 10% 세금을 더 내니까 내가 세무서에다가 50원 내러 갈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피자 500원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10% 세금을 더 뜯어서 줘야 돼요.
더 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뭘 냈다는 거야. 내가 세금 냈는지 볼게요. CU에서 이게 CU야. CU 사장님 여러분들이 삼각김밥을 사 먹었대요. CU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대요. 그러면 삼각김밥은 1,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1,100원을 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장님은 1,000원을 먹고 100원은 세무서에다가 내준 거야.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은 세금을 냈어. 누구한테? CU 사장님한테 냈다는 거지. CU 사장님이 여러분의 돈을 뜯어다가 대신 내주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뜯어서 매출하면서 돈을 뜯어서 같은 말 징수하는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시민 여러분 입장에서 매입하는 삼각김밥을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하면서 내가 삼각밥을 매입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뜯김을 당하는 세금이다. 징수를 당하는 세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부가세는 지출하면서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10%만큼 더 뜯는다. 나한테, 소비자한테. 그리고 그 10%를 대신 소비자 대신 내준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부가세의 기본입니다. 부가세의 기본. 자, 이제 부가세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부가세 기초에 있고 부가세 흐름을 볼게요. 이 부가세 흐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한 20분 걸릴 거야.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돼요. 20분. 미안해요. 20분이에요. 자, 볼게요. 자. 부가세의 흐름. 자, 부가세 흐름입니다. 부가세 흐름. 자, 보세요. 자,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거. 부가세는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다.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다. 맞죠? 돈을 쓰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물건을 팔면서 걷어야 되는 세금이다. 팔면서 걷어야 되는 세금이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했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둘게요. 또 부가가치 세는 얼마다? 몇 퍼센트다? 10%. 자, 요거를 알고 지금은 잘 따라오시면 돼요. 볼게요. A라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B라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B라는 장사하는 사람. C라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또 피자로 합시다. 피자로. 자, 우유라고 할게요.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유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우유를 사와서 치즈를 만드는 사람. 치즈. 미안해요. 자, 치즈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치즈를 사와서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자. 그리고 그 피자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처묵처묵 하는 거죠. 미안해요. 자, 소비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A는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만드니까 사오는 건 없다고 가정할게요. 사오는 것은 없다. 그래서 매입은 없다. 0. 매입은 0. 자, 우리 세무에게는 차변, 대변, 자산부채는 안 나와요. 자, 겁먹지 말고 요 부분을 잘 보시고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T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세요. 자, A는 장사하는 사람, B도 장사하는 사람, C도 장사하는 사람, 소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A는 이 우유를 가지고 우유를 파는 거예요. 우유를 100원 주고 팔고 싶어요. 100원 주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으니까 상대방은 사는 거잖아요. 살 때는 무조건 10% 내고 사야 돼. 10% 내고. 그러면 A는 이 사람한테 100원을 팔면 나중에 나라에 정부의 세무서에 10%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뜯어다가 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100원을 벌면 내가 10%를 나라에 세금 내니까 110원을 걷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야, 110원이야 우유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110원인 줄 알고 사는 거지.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CU 가서 상한가격이 1,100원인데 원래 1,100원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런데 CU에서는 1,000원을 먹고 100원은 나라에 세금을 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까? 그렇지. 100 플러스 10만큼을 받아야 돼요. 왜? 세금 10% 내야 되니까. 부가세는 10%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세무서에 10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0%의 세금을 냈잖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냈잖아. 이 사람은 물건을 팔면서 세금을 걷었잖아. 그거를 내주면. 오케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죠. 우유를 사면서 돈을 썼잖아.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우유를 사왔어요. 그리고 치즈를 만들어야 돼. 치즈를 열심히 노동도 들어가고 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누가 잘 만들었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500원 주고 팔고 싶어요. 500원 주고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0원 주고 팔면 나라에서 10%만큼 더 걷으라고 그랬지? 더 걷으면 되지. 야, 너 이거 살 거면 500 플러스 50을 내. 550원짜리야. 못 내는데 그러면 너한테 안 팔아. 그래서 이 사람이 50원을 더 주고 사면 이 사람은 50원만큼은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무서에 맞죠? 근데 C는 이 치즈를 사와서 이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피자 아까 이렇게 피자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00원 주고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세금 내야 될까? 10%인 1,100원인데 100원만큼 세금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피자를 얼마 주고 팔아야 돼? 그렇지. 1,100원 주고 팔아야지. 그래서 1,000 플러스 10%인 100원만큼을 더 걷어요. 그래서 100만큼은 이렇게 세무서에 100을 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부가세는 세금을 돈을 쓰면서 내는 세금이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의 10%를 더 내야 되구나. 이거요. 더 내야 되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세무서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볼게요. 자, 세무서에 들어온 돈은 10. 여기는 50. 여기는 100.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 160만큼 세금을 걷었어요. 자, 제대로 걷었는지 볼게요. 제대로 걷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부가세는 부가가치의 10%를 했으니까 부가가치 먼저 구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유를 만들었어. 그래서 100원 주고 팔았어. 아까 부가가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오케이? 그러면 0에서 100이 됐으니까 얼만큼 부가? 그렇지. 100만큼 부가. 100만큼 부가. 오케이? 그러면 우유를 가지고 와서 치즈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500원짜리가 됐잖아요. 5월 사와서 100원짜리 사와서 500원짜리가 됐어. 얼만큼 부가? 그치. 400만큼 부가. 부가 됐죠? 그 다음에 C는 500원짜리 사와서 1000원이 됐으니까 얼만큼 부가? 그렇죠. 500만큼 부가. 이 노란색으로 쓴 게 부가가치가 된 거예요. 부가가치. 그러면 이 전체의 우유가 피자까지 되는 이 전체의 흐름에서 이 부가세 전체의 흐름에서 부가가치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1000이죠? 1000. 전체 부가가치.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전체 부가가치는 1000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가세율은 몇 퍼센트? 10%. 그래서 전체의 부가세는 여기에 10%인 100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지금 얼마 걷었어? 160을 걷었다는 거지. 부가가치의 10%이기 때문에 100을 걷으면 되는데 우리는 전체에서 160이나 많은 돈을 걷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걷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걷으면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적절한 세금 걷은 게 아니고 너무 과잉 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지금도 이 해결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걷게 되었는지를 분석 한번 해볼게요. 분석. 자, B의 매출액을 봐볼게요. B의 매출액은 얼마예요? B는 500이죠? 500. 500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게요. 자, 500은 100원짜리를 사와서 400원만큼 부가시켜서 500이 됐네요. 맞죠? 100원짜리를 사와서 플러스 내가 얼마 부가? 그렇지. 400 부가. 400 부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500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가는 A의 부가니까 A가 내는 게 당연. 이 부가는 B 부가니까 B가 내는 게 당연. 맞죠? 그런데 이거는 A가 이미 냈잖아. 여기 B 이전 단계에서 A가 이미 냈어요. 100원에 대한 부가를. 그런데 이거를 사와서 이 사람이 500원 주고 팔아서 거기에 10%를 곱했으니까 이 100원만큼은 A가 낸 것을 한 번 더 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A의 부가가치라는 것이. 요것만 B의 부가가치. 그런데 우리는 E는 전체 500에서 10%를 걷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내게 된 거예요. 다시. 자, B의 입장에서 A한테 100을 주고 사왔어요. 100이 이만큼이라고 볼게요. 근데 그 중에 400을 제가 부가시켜서 500이 됐어. 500을 그대로 판 거야. 10% 더 받고. 근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를 걷어야 되는데 그대로 100, 400, 500에서 10% 그대로 걷는 거지. 원래는 얼마 걷어야 돼? 400에 10%만 걷어야 돼. 그럼 얼마큼 더 걷은 거야? 그렇지. 100만큼. A가 이미 낸 부가가치를 더 걷은 게 된 거예요. 오케이? 왜? 매출액에서 10%를 더 걷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부가가치 10%를 걷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냈던 걸 B한테 와서 이번 단계에 와서 한 번 더 걷으니까 이것을 두 번 걷었다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해요. 이중과세. 두 번이나 세금을 매겼다. 두 번이나 세금을 매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누적 효과. 누적. 100원에서 400원을 누적시켜서 10%를 때리니까 너무 많이 걷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더 많이 걷었냐? 이 100만큼 더 많이 걷었다. 이 100은 A가 10을 냈잖아. 근데 왜 나한테서 또 걷어? 너무 많이 걷었다. 그래서 이 100만큼, 여기 해당되는 100에 해당되는 10만큼을 너무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주자. 많이 걷었으니까 돌려주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에 10만큼을 이렇게 돌려주면 결국에는 50을 걷었다가 10을 돌려받으니까 40만 내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0의 10%는 40만 딱 걷고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C 한번 볼게요. C. 자, C는 매출액이 얼마야? 1000원이죠, 1000원. 근데 이 1000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봐야 돼. 자, C는 얘한테도 사온 거야. 자, 우유 사왔습니다. 100원. 그 다음에 치즈 400원. 그 다음에 내가 부가 500원. 전체 1000원이 된 거야. 거기서 10%를 세금으로 10%만큼 더 걷은 거죠. 자, 그걸 말로 적으면 100, 그 다음 얼마큼? 400 플러스 400.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 부가? 500 부가. 500 부가해서 1000이 돼서 판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100에 대한 10은 A가 이미 냈어. 이 앞에 단계에서. 그런데 요 뒤에 단계 와서 또 걷게 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 거둔 거, 또 거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다? 그렇지. 이거는 A가 이미 냈다. 이거 누가 냈어? 얘는 B가 냈지. B가 냈지. 나는 뭐만 냈는데 C는. 그렇지. 요게 C 거잖아. C. 나는 500에 대한 10%는 50만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요렇게 부분이 지금 이중과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요게 이중과사가 된 거고, 요게 이중과사가 된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럼 이중과사 된 부분만큼을 돌려준다. 자, 얼마가 됐어요? 100에 10%는 100, 10. 여기는 40, 그래서 50이네요. 총 50. 50만큼만 이렇게 돌려준다. 그러면 100을 걷어다가 50을 돌려주니까 전체 얼마만? 그렇지. 50만 걷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그러면 얼마가 나라에 들어왔는지, 세무서에 들어왔는지 볼게요. A에서는 돌려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는 뭐 없었잖아요. 저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돌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만큼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다. 10. 근데 얘는 냈잖아. 냈죠? 근데 다시 돌려받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쌤쌤하니까 40만큼 낸 거야. 얘도 100을 냈고 50을 돌려받았으니까 쌤쌤에는 50을 낸 거야. 전체 얼마큼? 그치. 전체 100만큼 걷었네요. 딱 원하는, 정부에서 원하는 1000원의 부가가치면 10%인 100원만 걷어라 라는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큼만 딱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거는 전부 다 결국 소비자가 다 내게 돼 있어요. 소비자는 다시 돌려받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다 내게 돼 있다 이 말인데,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건 매출할 때 10%만큼 더 걷어다가 냈다. 오케이. 매출할 때 10%만큼 더 걷어다가 냈다. 그런데 더 걷어다가 낼 때 보니까 앞에 단계가 있으면 앞에 단계가 전부 다 이렇게 누적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더라. 그래서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돌려준다.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준 거지. 오케이. 얘도 뭐 앞에 단계가 있었잖아. 앞에 단계가 있으면 그게 누적 되니까 거기에 10%를 때리니까 항상 더 내게 되더라. 그래서 더 내게 되더라. 왜? 이건 A가 이미 냈는데 또 내게 돼. 얘는 B가 냈는데 또 내게 돼. 그래서 또 내게 된 부분은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볼게요. 결론. B는 얼마 돌려받았어요? 10. 근데 B는 얘한테 얼마 뜯김을 당했어요? 10. 그죠? 그럼 자기가 얘한테 세금 낸 10만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네요. 맞아요? 다시. C는 얘한테 얼마 뜯김을 당했어요? 50. 그런데 그거만큼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네요. 맞죠? 신기하죠? 자, 다시. A, B, C는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 사업자인데 전부 자기가 낸 세금만큼만 다시 돌려받게 되네요. 자기가 낸 세금만큼만 다시 돌려받게 되네요. 근데 소비자는 냈는데 돌려받지는 않아요. 왜?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람은 못 돌려받고 내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100만 걷으면 돼. 얘가 내든 상관없어요. 나라에서 누가 걷든 100만 들어오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사업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안 내게 되는 결과를 얻고, 소비자는 결국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몰아서 싹 다 내게 된다 이 말이야. 몰아서 싹 다 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전부 다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들은 안 내요. 그냥 뜯어다가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있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낸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중과세는 정말 좀 어려울 거예요. 앞에 단계, 이 전 단계에 세금 낸 거 있으면 돌려줄게. 왜? 두 번 걷었으니까. 이거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 했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면 이제 용어 정리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 잘 보세요. 자, B의 입장에서 50 세금 낸 거죠? 세금 낸 거. 이 세금 낸 것을 뭐라고 보냐면 매출에서 세금 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50 매출세. 그리고 얘는 세금을 돌려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다. 얘한테 물건을 사왔다. 우유를 사올 때 세금 냈다. 사올 때, 매입할 때 세금 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요 40,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되잖아요. 요 40을 납부세액이라고 정리해야 돼요. 납부세. 다시. 그러면 선생님 B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 얼마 내요? 어떻게 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100원, 요 100원을 공급 가액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 매출이라고 불렀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공급이라고 불러요. 공급. 매출을 공급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요거는 세금까지 더해진 요 110원. 요거는 공급 대가라고 불러요.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 자, 요거 공급하에 공급 대가. 공급가에 공급 대가. 여러분들이 CU에서 김밥 사 먹을 때는 공급 대가로 사 먹는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고 요 A, B, C는 전부 다 사업자예요.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 사업자. 그리고 세금을 뜯어다가 대신 내주는 납부해준다. 뭐를?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장면이다. 납세 의무자인 거예요. 사업자이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누구의 돈? 얘의 돈을 뜯어다가 납부만 해주는 거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데? 얘가 부담했는데. 여기 있잖아. 실제로는 이 100원을 전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얘는 대신 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들은 실제로 세금을 뭐 하는 사람? 부담하는 사람. 담세사. 다시. 사업자들은 사업자이면서 납세 의무자. 세금 내주는 사람. 실제로 누가 낸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랑 법인세는 돈을 벌면 내가 직접 세금 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내요. 근데 부가세는 내가 내지만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내지만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내지만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내가 벌지만 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아니야. 소득세는 내가 벌지만 내가 낸다. 부가세는 내가 내지만 딴 사람이 내준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가 다르면,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소득세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니까 직접세라고 해요. 직접세. 간접세는 직접세. 여기 노란색들이 전부 다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들이. 자, 그러면 결국 이런 B 사업자들은 납세 의무자니까 세금을 내줘야 되고, 낼 때는 어떻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C가 너희들한테 물건을, 피자를 팔았다. 그럴 때 얼마 주고 팔아야 돼요? 1,100원 주고 팔아야 돼. 공급 대가 주고 팔아야 돼요. 공급 대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세금만큼을 더 뜯는다. 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거래. 요 둘이 거래에서 뜯어낸다. 징수라고. 뜯어낸다. 거래 징수. C가 너희들한테 거래 징수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늘 좀 너무 많은 양을 갖다가 선생님 너희들한테 쏟아부으니까 잘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좀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듣고 하세요. 자, 정리해보면 요거를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C라는 사업자는, 다시 B라는 사업자는 A라는 사업자한테 우유를 공급 대가로 사와서 C라는 사업자에게 매출하고 공급하고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으로 세금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인 감세자인 너희들은 CU라는 사업자한테 거래 징수 당해서 얼마큼 공급 대가만큼 거래 징수 당해서 세금을 내고 C는 공급 가액만큼 자기가 먹는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렇게 여기 있는 용어들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말 저런 말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우리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중간고사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란색 말들. 자, 하나만 더 하고 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이거를 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그림을 하나 더 표현할게요. 자, B는 얼마큼 사왔지? 100. 얼마큼 사왔어요? 100. 이만큼 사왔어요. 100. 근데 자기가 얼마 부가 시켰어요? 400만큼 이렇게 부가 시켰다. 그래서 총 얼마가 됐다? 500 주고 팔았다. 그쵸? 근데 자기가 창출한 부가는 400이야. 근데 이 전체에서 10%를 곱해서 전체 50을 내버렸다고. 요렇게 50을 내버렸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 50은 누가 냈다고? 100에는 10%는 A가 냈다고. A가. 요거는 A가 여기 10만큼 A가 냈어야 돼. 근데 내가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해당하는 10만큼을 어떻게 빼서 이렇게 해서 40만큼 하시면 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 불러요? 매출. 아까 저기 매출 세액이라고 부르고 요걸 뭐라 불러? 그렇지. 저기 매입 세액이라고 부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떼면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돼. 그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 자, 그래서 요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라는 것을 뭐냐면 B 전 단계, 이거 전 단계에서 낸 세금, 요 세금을 돌려준다라는 거 아까 했죠? 돌려준다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서 전 단계에 저번 단계, B 입장에서는 저번 단계가 A잖아요? 전 단계에 뭐를? 세액을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공제는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공제 말이 어렵습니다. 이 공제는 돌려준다. 자, 그래서 B는 자기가 낸 10만큼 돌려받았잖아. C도 자기가 낸 50만큼 돌려받았잖아. 이렇게 돌려받는 것을 공제라고 불러요. 공제 돌려준다. 나라 입장에서는 돌려줄게, 공제해줄게. 이거 아니야? 힘들죠? 미안해,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미안해, 딱 하나. 맞아. 볼게요. 정부에 한 번 들어온 세금은 다시 돌려주는 것은 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대요. 한 번 들어온 세금은 돌려주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영수증인데 여기 우리 세금에서는 세금 영수증,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즉 B가 A한테 물건을 샀을 때 나중에 10만큼 돌려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의 이름을 세금 계산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세금 계산서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TI라고 쓸게요. 앞으로. 그럼 얘한테 물건을 사갖고 50을 냈으니까 나중에 50만큼 공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거도 뭐라고? 세금 계산서. 뭐가? TI.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물건 사면서 세금 계산서 줘. 나중에 나는 돌려받아야 되니까. 소비자는 절대 안 된다? 안 돼. 왜? 뒤에 단계가 없잖아. 뒤에 단계가 없으면 안 돼요. 뒤에 단계가 없어야 돼요. 사업자들만 되는 거야. 사업자들만.
오케이. 많은 시간 했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한테는 사업자들은 왜 돌려주고 소비자는 안 돌려줘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있는 걸 할게요. 조금 내용이 길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파악하시고 중요한 거 체크 잘 하시고 이렇게 노란색 부분 전단계세 공제법, 매출세, 매입세, 그 다음에 이중과세 되는 거, 담세자, 납세용의자, 사업자다, 간접세다,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납부세, 공급과의 공급대가 이런 것들을 용어 정리하시고 이 흐름에서 결국에는 최종 제일 뒤에 있는 소비자가 세금을 다 내게 된다라는 거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 한 3-4번 봐야 되거든. 어렵다. 근데 요것만 알면 뒤에 넣는 게 엄청 쉬워집니다. 요것만 알면 요거 가지고 계속 놀 거예요. 야 그때 B가 이랬지, 그때 C가 이랬지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요걸 모르면 아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번, 3번 계속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회계의식 카페에 올려주시면 쌤이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거 당연히 노트 정리해야 돼요. 오늘 한 거 여기까지 노트 정리해서 우리가 등교할 때 다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